안녕하세요. 화성 특례시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영H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식물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마곡 한복판에 들어선 그 식물원, 개장 이후 수도권 최고의 나들이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화성 특례시 동탄에 그의 버금가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보타닉 가든 화성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공원 하나가 생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탄 전체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화성 특례시의 환경적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팩트만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타닉 가든이라는 개념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타닉 가든을 단순히 꽃이 많은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타닉 가든은 식물의 전시, 관람, 체험, 교육이 체계적으로 결합된 시설입니다.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식물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배우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타닉 가든들을 보면 그 도시의 브랜드 자체가 됩니다. 영국 큐 가든,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이 시설들이 있는 도시는 그 자체로 관광 목적지가 됩니다. 보타닉 가든 화성이 완성되면 동탄이 그런 도시로 올라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타닉 가든 화성의 핵심 컨셉은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거대한 식물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 내의 주요 공원들, 여울공원, 반석산, 오산천, 호수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주요 대상지는 동탄 일대 약 165만 제곱미터, 약 50만 평 규모의 녹지축입니다. 이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 여의도 전체 면적이 약 29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절반이 넘는 면적이 하나의 보타닉 가든 컨셉으로 묶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점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점은 동탄 여울공원입니다. 이 사업 전체의 심장부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여울공원에는 이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경가 캐서린 구스타프슨이 설계한 국제작 가정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캐서린 구스타프슨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 앞 광장,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를 설계한 조경 분야의 거장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조경가의 손이 닿은 정원이 동탄 여울공원에 이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곳에 보타닉 가든 화성의 하이라이트 시설인 대규모 사계절 전시온실이 들어섭니다. 사계절 전시온실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식물과 함께하는 공간이 동탄 한복판에 생기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겨울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실내 식물 체험 공간. 이것이 완성되면 동탄의 주말 나들이 문화가 바뀔 겁니다. 두 번째 거점은 반석산과 오산천입니다. 반석산 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식물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산천변에는 계절별 식재를 강화하여 여울공원과 반석산을 잇는 생태축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거점이 연결되면 동탄 북쪽에서 중심부까지 걸으면서 식물을 감상하고 자연을 체험하는 산책 동선이 완성됩니다. 도시 안에서 자연을 느끼는 경험, 이것이 보타닉 가든 화성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거점은 동탄 호수공원입니다. 이미 동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호수공원이 보타닉 가든 컨셉에 맞춰 업그레이드됩니다. 기존 조경을 개선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 공간을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수공원은 야간 조명과 분수쇼로도 유명한 공간인데 여기에 보타닉 가든 요소가 더해지면 주간과 야간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26년 4월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 단계를 완전히 지났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건축 및 식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실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인 여울공원 사계절 전시온실은 설계를 마치고 기초 공사와 부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중반부터는 외형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을 지나다니면서 여울공원 쪽에 뭔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이 온실의 모습입니다.
식물 보존과 식재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쁜 꽃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에 강한 식물종을 선정하고 공원 곳곳에 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가 있는 식물 수집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타닉 가든과 일반 공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일반 공원은 예쁘면 됩니다. 보타닉 가든은 그 안에 담긴 식물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타닉 가든 화성은 그 기준을 처음부터 지키며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민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합니다. 화성시는 보타닉 가든 화성을 시민들이 직접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시민 참여 정원 구역이 현재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도시의 공원을 시민이 함께 만들고 유지하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꾼 정원에 대한 애착은 그 어떤 시설보다 강합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타닉 가든은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전시온실을 포함한 대규모 핵심 시설의 완공 목표는 2027년입니다. 다만 공원 내 산책로나 테마 정원들은 조경 작업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즉 2027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도 조금씩 새롭게 완성되는 공간들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울공원에 가실 때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정원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완공 이후의 파급력도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조성되어 개장 이후 그 일대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상권이 생기고 상권이 생기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보타닉 가든 화성도 동일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GTX-A 동탄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수도권 전역에서 GTX-A를 타고 동탄으로 와서 보타닉 가든을 즐기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화성 시민만의 공원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보타닉 가든 화성은 화성 특례시 100만 시대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동탄이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탄이 가졌던 약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자연체험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가득한 계획도시의 한계였습니다. 보타닉 가든 화성은 그 약점을 정면으로 채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적인 조경가의 손이 닿은 국제작가정원, 사계절 내내 운영되는 전시온실, 반석산에서 오산천을 거쳐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생태축, 시민이 직접 가꾸는 참여정원.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2027년, 동탄은 단순한 베드타운이나 자족도시를 넘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진짜 살고 싶은 도시로 완성됩니다. 저 영H는 보타닉 가든 화성의 조성 과정을 앞으로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